오늘의 슈퍼매치 2017 중국 갑조리그 8라운드 시작합니다. 박정상 구단 해설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7라운드가 끝이 나고 8라운드 굉장히 오랜만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거의 한 달 만인데요. 네, 약 한 달 만에 이제 중국 갑조리그가 재개가 되는데 그 사이에 굵직굵직한 시합들이 있었죠. LG배 본선도 있었고 네. 세계대회를 비롯해서 많은 큰 시합들이 있었지만 특히나 이 알파고와 커제의 시합이 있었고 네. 또 알파고와 알파고의 50판의 대국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 세계 바둑계 트렌드도 약간씩 변하고 있고 인류 기사들의 수법도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재개된 갑조리그에서도 과연 이 알파고 수법이 주류를 이룰지 오늘 아주 재미있는 매치가 많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8라운드 어떤 대국이 펼쳐질까요? 자, 현재 순위표와 함께 8라운드 어떤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순위입니다. 자, 네. 베이징 중심팀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네, 신민준 선수도 제 몫을 잘 해주고 있죠. 신민준 선수가 지금까지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팀이 1등을 달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심 복경과 장수팀은 계속해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장수팀도 4라운드 연속 2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네, 이 4위에 랭크되어 있는 민생 베이징 팀의 김지석 선수가 속해 있는데요. 지금까지 김지석 선수는 1승 1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라운드에도 등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신진서 선수가 속해 있는 항저우 울림팀 6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 이 팀원들의 면면을 보면 이 항저우 울림팀은 그렇게 강팀으로 분류가 되진 않거든요. 하지만 네. 지금까지 신진서 선수가 3전 3승을 기록하면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6위 항저우 울림까지는 이 선두 자리를 놓고 계속해서 순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중위권 충칭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이 충칭팀은 10위에서 7위까지 뛰어 올랐고요. 이번 갑조 리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는 한국 용병 선수들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신진서 선수와 최철한 선수는 3전 3승을 기록 중이지만 네. 그 외의 선수들이 약간 부진하기 때문에 전체 성적에서는 50%를 밑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한국 선수들이 속한 팀들이 지금 중위권에서 하위권까지 모두 포진해 있습니다. 작년 우승팀 수볼 항저우의 수볼 항저우 팀은 지금 10위입니다. 박정환 선수가 1라운드밖에 등판하지 못했어요. 우선은 수볼 항저우 팀이 지난 시즌과 이렇게 순위가 달라지게 된 점에는 이번 시즌에 많은 주전 선수들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팀이 리빌딩 되는 과정에서 지금 하위권에 처지게 되었고요. 또 박정환 선수가 이번 시즌에 단 한 번밖에 등판을 하지 않았고 그 한 판마저 천여회 선수에게 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커제 선수가 속해 있는 샤먼팀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 커제 선수도 현재 4승 3패로 이 작년 같은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 커제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이자 지난 시즌 중국 갑조리그에서 이 최우수 주장상을 받았던 선수인데요. 네. 이번 시즌에는 그만큼 이 선수들이 좀 치열해지고 어떤 강자도 지난 시즌까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혼돈의 연속입니다. 네, 8라운드도 더 치열하게 펼쳐질 것 같은데요. 자, 8라운드 저희가 살펴볼 판 먼저 신진서 선수와 스웨 선수의 대결입니다. 신진서 선수가 이 갑조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3번의 등판에서 3전 3승이죠. 물론 이제 상대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순텅이, 당이페이, 안동시 이 중국의 초상위 랭커들을 상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신진서 선수가 잘해주면서 팀을 이끌고 있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만만치 않은 선수를 만났습니다. 네. 이 중국 랭킹 1위도 한 적이 있었던 중국의 스웨 선수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오늘도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되는 한 판입니다. 5대5 대결에서도 신진서 선수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신진서 선수 대 스웨 선수의 주장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주장전. 생각 시간은 2시간 40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라운드에 한국 선수들이 6명이 등판을 했습니다. 네. 박정환, 신진서, 최철한, 이세돌, 안성준, 이동훈 선수가 그들인데요. 이 박정환 선수가 오랜만에 등판을 했는데 주장전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박정환 선수는 이세돌 선수가 속해 있는 허남팀과 대결을 펼치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렇죠. 이 허난 팀의 홈 경기인데 이 한국 용병 선수들끼리 만날 수 없다라는 중국 리그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세돌 선수가 주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는 당연히 주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이제 홈팀이 먼저 주장전에 누구를 내보낼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네. 뭐 이세돌 선수를 내보낸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환 선수를 아예 오더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서 박정환 선수가 중국의 장리 선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수벌 항저우는 렌샤오 선수를 주장전에 이름을 올렸고요. 네, 그로 인해서 오늘은 이제 이세돌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주장전이 성사가 되었고요. 그 외에도 최철한, 미위팅, 뭐 이동은, 탕웨이싱 아주 재미있는 대결이 많습니다. 네. 자, 신진서 선수 이 갑조 리그에서 적응을 잘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중국에서 입맛에 잘 맞을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신진서 선수가 굉장히 이 중국 음식을 못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신진서 선수가 사실 중국 음식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좀 입이 짧은 편인데요. 그렇군요. 특히나 이 중국 음식에 처음에는 좀 고생을 했죠. 그런데 네. 최근에 보면 이 세계대회 때도 그렇고 점점 적응을 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웬만한 한국 선수들이 처음에 중국에 시합하러 갔을 때 그때부터 중국이 편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이세돌 선수만 해도 처음에는 중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항상 그 한국의 이 매운 라면을 들고 가서 그것으로 끼니를 때웠던 것이 벌써 뭐 10여 년 전입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는 뭐 중국 음식을 뭐 중국 사람처럼 잘 먹고 있고요. 네. 신진서 선수도 금방 적응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흉내 바둑 비슷하게 사실상 흉내 바둑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네, 지금 양쪽에 이 대각선 방식으로 모양이 똑같은데요. 네, 뭐 끝까지 흉내 바둑을 펼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되면 이쯤에서는 제 경험상 상대가 혹시 끝까지 흉내 바둑을 두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리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신진서 선수도 여기를 걸칠 때까지는 흉내 바둑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상대가 네. 여기를 걸쳤을 때는 이제는 뭔가 축을 둘러싼 그런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뭔가 이 흉내 바둑을 대비를 해야죠. 여기서 백이 이쪽을 둔다면 그대로 흉내 바둑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네. 이 흉내 바둑을 타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서로 모양을 키운 다음에 이 천원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거나 혹은 축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축을 몰아가고 상대가 이쪽에서 축을 몰아올 때 가운데에서 이제 축이 만나게 되면 그때는 흉내 바둑을 쓰고 있는 쪽이 불리합니다. 오히려 흉내 바둑이 전략을 세우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흉내 바둑을 둘 때에는 상대의 한 수 한 수에 대해서 흉내를 내는 쪽도 그냥 마냥 똑같이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축으로 이렇게 나온다든지 혹은 천원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러 나왔을 때 그 전에는 그걸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흉내를 하는 쪽도 시간 사용이 많을 수 있죠. 네. 흉내 바둑은 네, 나오지 네,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협공을 했는데 다시 그 이 옆쪽으로 이 변 쪽으로 걸쳐갔어요. 네. 이런 정석도 있는 건가요? 있죠. 이미 저수도 오래전에 사용이 되던 수인데요. 이 수의 의미는 다음에 흙이 이쪽으로 다가서면 그때 여기를 씌우겠다는 것이고요. 여기를 씌우는 것과 이쪽을 벌리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수법입니다. 하나의 변화를 이제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다가서면 그때 이쪽을 두고 이렇게 끊었을 때 이제는 기존에 이 붙이는 정석이 아니라 이쪽을 틀어막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석을 보면 예전에 이런 식으로 두어진 적이 있죠. 네. 한때 많이 사용이 되던 그런 형태인데 이런 식의 싸움이 되었을 때에는 이 백돌과 이 흑돌의 교환이 백에게 이득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흙은 이 그림을 만드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네요. 뭐 그렇게 싸우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보통은 변화를 꾀하죠. 이런 곳을 가거나 혹은 치열하게 둘 때에는 여기를 한 칸 띄고 밀 때 이렇게 눌러서 싸우는 실전도 있었습니다. 여기를 두면 그때 이쪽을 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과거에 많이 볼 수 있었던 진행이죠. 또 하나는 흙이 여기서 한 칸을 띄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흙은 몇 가지 선택은 있어요. 네. 가장 무난한 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평범하게 두었습니다. 최근에 저 날일자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죠. 네. 이 알파고와 알파고의 50번의 대국이 공개가 된 이후에 이 알파고 수법이 이 초인류 기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 날일자입니다. 물론 이쪽에 협공이 있을 때 날일자를 두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상대가 걸쳤을 때 바로 날일자를 두는 것이 알파고의 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기존에도 물론 있었던 수법이지만 최근에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난해 보여서 화려한 수법처럼 보이지는 않은데요. 이 날일자가 의미하는 수는 어떤 느낌인 건가요? 일단 좀 평범하게 두되 여기를 마늘모로 두는 것보다는 좀 더 활발한 느낌이죠. 예전에는 오히려 이수를 둘 상황이라면 이수보다는 이수가 더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두 가지는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여기를 둘 바에는 여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알파고 수법을 보면 거의 웬만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눌러두는 교환을 흙이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일단 그것을 피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 알파고는 이 상대방 모양을 누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눌리지 않기 위해서 날일자로 행마하는 수법이 요즘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쪽을 누를 때에는 네. 흙이 이쪽 모양을 키운다거나 혹은 이곳에 백돌이 협공이 왔을 때 그때 눌러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런 것에 상관없이 아무 때고 이쪽을 눌러놓고 나서 손을 빼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고 이건 역시도 알파고 수법입니다. 무난하게 두 칸을 벌려두었고요. 알파고 수법이라면 지금 눌러갈 수도 있겠네요. 지금도 눌러갈 수 있죠. 아, 저것도 알파고 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최근에 이 많은 기사들이 그 네. 영향을 받고 있죠. 3-3에 침입을 할 거면은 눌러두는 게 의미가 없다는 뜻일까요? 일단 3-3을 들어갔을 때 그 이후의 변화까지를 생각해 보면 백이 쉽게 처리하고 이쪽으로 오는 변화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백이 누르고 이렇게 날짜를 가면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 형태거든요. 이렇게 되고 나서 백은 손을 뺀다든지 혹은 이쪽을 젖혀서 이렇게까지 교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손을 빼게 되는데 어차피 백이 손을 빼고 이쪽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변 쪽에서 다가서야지 지금 이 세력이 있는데도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굳이 미리 눌러놓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좌변의 모양에 따라서 이 좌상귀 정서 선택을 또 달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크게는 백이 어느 쪽을 막아서 과연 어느 쪽을 중시할지 그것부터 봐야죠. 자, 하변을 중시하겠다는 뜻일까요? 일단 좌변 쪽으로 모양을 키우는 그런 자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최근에 3-3이 유행을 하고 있지만 그냥 네. 알파고가 돋기 때문에 따라두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알파고가 왜 3-3을 들어가는지에 대한 아주 많은 연구가 있었고 기존에 3-3을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지금 3-3을 들어가는 이유는 가장 큰 차이가 이렇게 백이 늘었을 때 기존에는 여기를 젖혀 있는 것까지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다면 네. 이 교환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교환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다음에 흙이 이런 곳으로 이제 다가서는 모양이 나왔을 때 여기를 아예 들여다보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띄어서 오히려 백도를 공격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할 때 이 교환은 없는 것이 명백히 득이거든요. 보통 젖혀이었던 이유가 안 하면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젖혀임을 당할까봐 교환을 했던 거잖아요.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늘까봐 이제 안 했던 이유가 있는데 네. 여기를 늘면 한번 밀고 나서 또 손을 빼거나 혹은 틀어 막아줘도 흙이 여기를 하나 민 게 악수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교환해서 백도를 굳혀주는 것이 더 손해라는 것이 최근의 결론입니다. 오히려 호구 모양이 더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이쪽 젖혀 있는 것이 필수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렇다면 3-3을 네.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 전에는 저희는 습관처럼 왜 젖혀 이었을까요? 일단 네. 기존의 생각을 보면 이 선을 초반에 미는 것은 좋지 않잖아요. 네. 상대가 여기를 두면 일단 여기를 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으면 여기를 막히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안 밀 수가 없어요. 막혔을 때 손을 빼면은 어떻게 되는지 사활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뭐 기본 사활이긴 한데 실전에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혹시 이 형태의 사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 형태는 한번 젖히고 호구 칠 때 이쪽을 젖히고 이렇게 치중 가서 흙이 잡혔습니다. 치바다도. 흙이 한 집을 내거나 치받았을 때 네. 백은 언제고 이쪽 뒤를 잇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으면 단수로 잡히고 이쪽을 둬도 먹여치면 딸 때 뒤에서 들어가면 옥집이죠. 네. 잡히는 형태입니다. 뭐 기본 사활 궁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이 여기서 막으면 이쪽 막히는 게 선수니까 흙은 일단은 밀 수밖에 없는데 네. 초반에 한 번 더 이 선을 기는 것은 좀 좋지 않다라는 것이 기존의 생각의 틀이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이제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인간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예 달라졌죠. 자, 오늘도 어김없이 알파고스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을 받아들였죠. 저렇게 삼삼을 들어가는 것과 소목을 두고 날일자로 걸쳤을 때 뭐 이렇게 붙여서 가는 것도 최근에는 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냥 네. 날일자도 많이 사용되고 안 갔을 때 그냥 이쪽을 먼저 눌러가는 교환 이런 것이 최근에 좀 변화된 바둑의 트렌드입니다. 이 선을 한 번 더 밀어두고요. 밀었다는 것은 손을 빼겠다는 뜻이겠죠. 네. 보통은 이제 저것까지는 밀질 않고 손을 돌리는데요. 지금 배석에서는 저렇게 밀어가는 것이 큰 악수가 아니라고 신진서 선수가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배석은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일단 이런 게 있죠. 여기를 백이 먼저 틀어막는 자세가 나왔을 때 약간 아플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를 미는 것은 사실은 좌변 쪽으로 좀 악수잖아요. 네. 근데 좌변 쪽으로 백이 어차피 다가서거나 흙이 오거나 그렇게 대단한 자리가 아닌 배석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 더 밀어서 아예 이쪽 젖혀 있는 그런 교환이 될 것을 아예 그냥 미연에 방지해 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눌러가네요. 근데 이 눌러가는 저 형태가 대부분의 의도가 이 세력을 얻기 위한 건데요. 근데 이미 지금 좌변 쪽으로 백의 머리가 나와 있잖아요.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존에 있었던 저 누르는 의미가 좌변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였다면 네. 최근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냥 언제고 저렇게 교환을 시키는 것이 악수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냥 정리 차원인 건가요? 네, 그냥 저렇게 교환시키는 자체가 손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놔두고 나서 다른 곳을 두었을 때 백이 협공을 한다면 협공할 때 누른 것이니까 뭐 손해가 당연히 없죠. 그리고 이쪽을 붙이면 여길 젖히고 눌러서 이 형태도 백도를 똘똘 뭉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별로 손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구 칠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또 손을 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배석에서는 저 누르는 수가 악수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이 흙이 지금 여기 손을 빼고 있잖아요. 네. 그럼 백이 날일자로 걸치는 게 그만큼 좋은 자리죠. 그런데 날일자로 걸치는 자세에서는 이 눌러가는 자세가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교환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교환이 없었다면 반대로 백이 여기를 붙이고 늘 때 이쪽 날일자를 가서 두 점을 공격 가는 것과 이쪽 걸치는 것을 맛보기로 한다면 백의 좋은 자세입니다. 네. 이전과 사용되는 의도가 아예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자, 눌러놓고요. 네, 이제는 하변으로 향합니다. 벌림에 있어서는 약간 어정쩡하다고 볼 수도 있고 네. 또는
과거의 생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렇게 다가섰을 때는 약간 백의 세력에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수는 다음에 이 들여다보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아, 이 들여다보는 교환을 하나 시킬 수만 있다면 백도를 좀 똘똘 뭉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한 칸 뛰는 자세도 괜찮죠. 아무래도 가까이 다가와 있어야지 백에게 압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수가 한 발이라도 멀리 있다면 이 들여다보는 수를 두었을 때 백이 이쪽으로 뭔가 반격을 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쪽을 눌러서 이 반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기까지는 다가서는 겁니다. 네. 이미 이 백도를 세력이라고 보고 있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네. 세력이라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만약 한 발 더 다가선다면 이것은 조금 이상한데요. 그 이유가 이쪽을 젖히고 이렇게 호구 치는 것이 언제든지 백이 교환시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 네. 흑돌이 여기에 있다면 아래쪽이 또 불안합니다. 그렇네요. 네, 흑돌이 여기에 없고 여기에 있다면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래쪽으로 백이 뚫고 나오기 때문에 또 그것은 흑이 싫죠. 네. 네, 이 신진서 선수 하면 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어린 시절부터 주목을 받았고 정말 기대대로 잘 성장을 해서 네. 이제 한국 랭킹 2위에 랭크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이 선수가 물론 어렸을 때부터 뭐 신동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입단도 빨랐고 또 입단하자마자 어떻게 좀 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기도 했고 네. 물론 그런 약간 어떤 시대적인 운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것만으로 이 선수가 이렇게 성장할 수는 없죠. 어떤 본인의 승부욕을 실력으로 제대로 승화를 시키면서 네. 지금의 위치에 있습니다. 단지 그럼에도 약간 아쉬운 것은 역시 신진서 선수를 기대할 때에는 역시 세계대 우승 트로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국내 랭킹 2위거든요. 2위 정도라면은 이 세계 대회 타이틀 거머쥘 때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벌써 세계대회 4강을 두 차례나 올라갔는데 네. 좀 아쉽게 마지막 2%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신진서 선수가 아직 뭐 18살이니까요. 네. 앞으로 보여줄 것이 훨씬 많은 선수입니다. 이 중국의 스웨 선수도 한때는 중국 바둑계 완전 압도적인 초에이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중국 랭킹 1위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했던 선수인데 제가 볼 때 이 선수가 꺾이기 시작한 것은 역시 약 1년 반 정도 되었나요? 그 삼성화재배 결승에서 당시 중국 랭킹 1위였던 스웨 선수, 중국 랭킹 2위 커제 선수에게 패하면서 그때부터 좀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패배 여파가 좀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 이후에 계속 랭킹이 떨어져서 현재는 중국 랭킹 7위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네. 세계 대회에서 뭐 응시배 4강에 가긴 했지만 역시 탕웨이싱 선수에게 패하면서 네. 뭔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스웨 선수는 또 이 선비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둑을 두기 전에 큰 시합 이전에 이 세계 대회 때도 이 논어를 읽는 그런 모습이 많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뭐 포착이 되기도 했었고 인터뷰에서 본인이 밝히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약 5년 전쯤의 일인데 당시 LG배 결승에서 원성진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을 때 그때 결승을 앞두고 이제 논어를 읽으면서 마음을 가다듬는다라고 했던 인터뷰가 아주 화제가 됐던 적이 있죠. 네. 그래서 뭔가 흔들림은 크게 없는 선수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약간 그 커제 선수에게 패한 이후에는 네. 확실히 내상은 있어요. 워낙 이 상위권 싸움이 치열해서 이 랭킹이 한번 떨어지게 되면은 이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세돌 선수의 라이벌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랭킹 15위권 밖으로 밀려났거든요. 네. 그만큼 이 중국의
어떤 이 강자들이 굉장히 많죠. 네. 중국 바둑계의 어떤 수법 혹은 뭐 최정상권의 기량 이런 것도 분명 무섭습니다만 그 최정상권을 바치는 허리층 혹은 최정상권에 있는 그 인원도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의 전술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이 신진서 선수에게 기대를 걸게 됩니다. 네. 지금 재미있는 것이 신진서 선수가 이쪽을 다가섰을 때에는 분명 다음에 이 들여다보는 것을 보면서 약간 이 백도를 압박하려는 의미도 있는데요. 스웨 선수도 그에 굴하지 않고 하변을 뛰어들어서 이 한 점을 역으로 이제 찔러 들어갑니다. 오히려 흙을 공격하면서 이 들여다볼 타이밍을 안 만들어주는 건가요? 들여다보는 것은 그래도 흙의 권리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흙돌이 뭐 안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냥 네. 얽히고 설킨 그런 포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변이 서로 차단되는 모양이 나오게 된다면 우하기도 약간 지금 정리가 안 됐잖아요. 또 차단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이쪽이 이렇게까지 백이 양쪽을 갈라서고 나면 이 흙 두 점 혹은 이 한 점 전부 두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데요. 여기서 이제 누가 공세를 취하고 어느 쪽이 수세가 되느냐 그걸 좀 봐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팽팽하다고 느껴져요. 아, 저렇게 흙이 밀어갔을 때 백은 어느 쪽으로 막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게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밀어가는 것이 급소입니다. 그냥 있기에는 이미 좀 당했고 네. 밋밋하죠. 어느 쪽으로 호구 친다면 그 반대쪽 들여다보는 수를 당합니다. 이쪽을 두면 이쪽을 당하고요. 네. 지금 양쪽 모두 아픈데 좀 애매하네요. 두터움 쪽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이렇게 밀어두는 편이 네. 다음에 여기를 미는 것이 선수라서 어차피 흙이 연결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먼저 떠오르는 발상입니다. 이렇게 맞고 여기를 흙이 올라서면 이건 별거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것은 뭐 여기를 막은 것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네. 그래도 그나마 이쪽에 백돌이 있는 것이 이 백돌의 두터움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니까 지금 위쪽이 정수겠네요. 아, 뭔가 기분은 당한 것 같긴 한데 당하더라도 네. 이미 그 당한 듯한 기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나서 백이 밀어갈 때 힘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자리를 흙이 먼저 가면 안 되나요? 여기를요. 네. 틀어 막아 놓는 것도 있죠. 그런데 지금 해놓지 않았을 때 이제 밀어가는 수로 인해서 이 아래쪽에 흙돌이 연결하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설명이었고요. 아. 백도 당장 여기를 밀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이런 곳을 붙이고 호구 칠 때는 사실 약간 악수거든요. 이 교환이 없는 편이 훨씬 낫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백도 당장은 그 교환을 할 것 같지 않고 그렇다면 흙도 당장 거기를 막는 것은 오히려 약간 아까운 의미가 있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흙의 입장에서는 이 형태보다는 이 형태가 못하지 않습니다. 네. 스웨 선수가 최근에 랭킹이 약간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가 그래도 중국 갑조 리그에서는 확실히 제 몫을 좀 해주고 있어요. 네. 5승 2패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 선수에게 2번 승리를 거두었죠. 네. 3라운드에서 이동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지난 라운드 7라운드에서는 박용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자, 박용훈 선수가 속해 있는 이 광둥팀은 을조에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성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지금 최하위에 처져 있고 네. 박용훈 선수도 지금까지 3번 등판에 아직까지는 승리와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 힘겹게 을조에서 올라왔는데 이 갑조에서 좀 버텨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당시에 이 스웨 선수와 박영 선수의 바둑을 보면 네. 이 스웨 선수의 강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바둑이거든요. 어. 원래 이 선수가 굉장히 치열한 바둑을 구사하면서 네. 그 치열함 속에서 완벽한 수익기로 그리고 깊은 수익기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장기입니다. 근데 그 바둑을 보면 스웨 선수가 자신의 돌을 버리면서 엄청난 그 세력을 쌓고 또 그걸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이런 약간 스케일이 크면서도 깊이 있는 수익기의 작전 이런 것이 스웨 선수가 가지고 있는 바둑의 원천입니다. 자, 들여다보는 교환 지금 합니다. 백도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여다보는 교환을 하고요. 네. 그곳은 뭐 당장 백이 거기를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흑이 잊지 않고 뭐 반발을 한다거나 혹은 흑이 바로 거길 간다거나 뭐 그런 형태는 아닌데요. 일단 지나는 길에 한번 물어봅니다. 신진서 선수는 이 국가대표팀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고 있는지,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성격은 또 어떤지 궁금한데요. 신진서 선수의 성격은 뭐 그렇게 막 앞으로 나서서 막 사람들과 뭐 말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래 기사들끼리는 굉장히 잘 지내는 성격이고요. 그리고 훈련을 보면 시합이 없는 날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제 국가대표팀에 나와서 아침 10시에서부터 오후 5시까지 훈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국가대표팀 성적도 괜찮죠. 이 국가대표 리그전을 하잖아요. 네. 신진서 선수의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몇 개월 전까지의 성적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나쁜 성적은 아니고요. 신진서 선수가 현재 국가대표팀 리그전 그 국가대표팀 내에서도 1조와 2조로 나눠서 이제 승강급 제도로 리그전을 치르는데요. 네. 그 리그전을 열심히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리그전 성적에 따라서 세계대회 출전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신진서 선수는 뭐 당연히 1조에 속해 있고 네. 이제 1조에서 뭐 박정환 선수, 최철환 선수 뭐 이런 강자들, 김지석 선수라거나 이런 강자들과 순위 다툼을 벌여서 항상 상위권입니다. 아, 그렇군요. 얼마 전에 또 국가대표 훈련 연수를 갔다 왔다고 들었는데요. 그 신진서 선수도 같이 갔나요? 아니요, 신진서 선수는 가지 않았죠. 이제 신진서 선수는 이 지금 대국하고 있는 중국 갑조리그 일정 때문에 같이 그 연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신진서 선수에게 약간의 그 뭐랄까요? 아쉬움이 있다면 이 선수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가요? 네, 바둑을 잘 두려면 체력도 분명히 중요한데요. 네.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운동 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신진서 선수는 그럼 운동 잘 안 하나요? 같이 가긴 가죠. 네, 가긴 네, 가는데. 운동을 안 하면 네.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운동을 같이 가긴 가는데 뭐 그렇게 뭐 대부분 이제 족구나 농구를 하는데 네. 신진서 선수가 그렇게 즐겁게 참여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좀 주동적인 느낌보다는 네,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죠. 확실히 이 신진서 선수 정도 되는 이런 랭커들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아주 많은 시합을 치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2번의 시합을 치를 때도 있고 네. 중국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이제 한국에서 시합을 치를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 체력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뭐 서로 얽히고 설킨 형태는 좀 정돈이 되었지만 여전히 신진서 선수는 백돌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네. 않고 있어요. 자, 이제 우하 쪽에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신진서 선수가 스웨 선수의 돌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 중국 갑조리그 8라운드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2017 시즌 총 10명의 선수가 뛰고 있는데요. 이번 8라운드에는 6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지금까지 한 번밖에 등판을 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수버울 항저우 팀이 지금 하위권에 처져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네. 박정환 선수가 한 번 등판에 천야오의 선수에게 패하면서 아직까지는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와 최철원 선수 3승을 거두고 있고요. 신민준 선수도 3승 1패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세 선수가 잘하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은 사실 지금까지의 중국 리그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는 약간 부진한 성적이죠. 네. 그래서 전체 성적 면에서도 지금까지 16승 17패,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8라운드서부터 분위기를 좀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2017) 중국 갑조리그 8라운드 신지서 선수와 스웨 선수의 대결 함께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철원 선수와 미이팅 선수의 대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철환 선수 최근에 이세돌 선수를 밀어내고 한국 랭킹 3위로 다시 네. 진격을 하고 있고요. 미위팅 선수는 현재 중국 랭킹 2위의 선수인데 특히나 이 중국 갑조리그에서 7라운드까지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철원 선수와 미위팅 선수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두 선수 모두 좀 뭐랄까요, 바둑 자체가 좀 치열하고 네. 수읽기 위주의 바둑이기 때문에 오늘 봐도 기대가 큽니다. 네. 두 선수가 지금까지 10번의 만남이 있었고 최철환 선수가 4승, 미이팅 선수가 6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철환 선수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상대라고 느껴지는 것이 최근에 4연패입니다. 네. 지금쯤 이 연패를 끊을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네. 또 최철환 선수가 다른 기전에서도 활약이 뛰어나지만 특히 중국 갑조 리그에서 이 선수의 활약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중국 갑조 리그 역사상 한국 선수 최다승을 기록 중인 그런 선수가 바로 최철환 선수인데요. 오늘 대결 기대가 큽니다. 갑조리그의 사나이라고 이름을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최철환 선수가 최근에 좀 컨디션이 좋아요. LG배 8강에도 진출을 했고 그 LG배 8강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이 바둑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최철환 선수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이 세계 대회 우승을 하기까지 나에게 그리 오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대회에 더 집중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최철환 선수도 이제 두 아이의 아빠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하나하나 생길수록 더욱더 성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봤지만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친구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스웨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또 랭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최철원 선수도 이 랭킹이 굉장히 많이 하락할 때가 있었는데요. 다시 이 초인류로 다시 랭킹을 되찾았습니다. 네, 벌써 뭐 10년쯤 됐나요? 뭐 그 전의 일이긴 한데 최철원 선수가 분명 중간에 이제 슬럼프에 빠졌던 시기는 있었습니다만 이 네. 선수가 어떤 이 자기만의 방법으로 슬럼프를 극복하는 것을 보면서 네. 어떤 승부 근성을 당시에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제 바로 옆에서 당시에 지켜봤는데 이 선수가 원래 그렇게 연습 대국 하는 것을 좋아하던 선수가 아니었는데 이제 본인이 슬럼프에 빠지니까 인터넷 대국 수도 늘리고 평소에도 자꾸 대국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다시 초일류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수의 어떤 바둑에 대한 열정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뭐랄까요, 두 아이의 아빠가 되면서 네. 약간 이 바둑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어진 것을 스스로 염려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국가대표실에서 만났는데 이 알파고의 수법을 쭉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실전에서 사용할 그런 시간이 좀 적어져서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시합에서 바로 알파고의 수법을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네. 어떤 연습 대국을 통해서 그것들을 좀 사용해보고 싶고 이제 그런 시간에 대한 염려를 네. 좀 표하기도 했죠.
그래서 최철환 선수가 이 국가대표실에 나오면 상대가 누군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대국을 하려고 합니다. 아, 때로는 그 과정에서 네.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라 그 육성군 소속 선수들과 대국이 있기도 한데요. 뭐 그런 것을 가리지 않아요. 또 훈련이 끝나면 또 바로 집에 가서 아이를 돌본다고 하는데요. 집을 정말 사랑하는 선수죠. 네. 그것은 결혼 전부터 그랬습니다. 네. 또 집이 이 국가대표 훈련실과 가깝기 때문에 네. 뭐 점심 시간에도 그냥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고요. 딱 그 연습실과 집 그리고 이제 시합장 네. 이 세 곳만을 가는 선수입니다. 지금 상변 쪽에서 아주 특이한 형태가 좀 나오고 있죠. 리위팅 선수는 이 좌상의 이 모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미 이 김지석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저런 네. 형태로 대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우상기의 형태가 이렇게 백이 누른 형태가 아니라 흑이 이쪽을 가고 이렇게 날일자로 두어간 형태였죠. 네. 이 백돌과 이 흑돌 그리고 이 흑돌은 없는 형태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를 젖히고 날일자로 벌리니까 이렇게 5선으로 두어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래켰던 네. 그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형태 아주 좋아합니다. 미팅 선수가 예전에는 이 한국 선수에게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한국 선수들을 상대로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네. 최철환 선수에게 상대 전적에서 4연승을 기록 중이기도 하고 또 이번 중국 갑조리그 1라운드에서 김지석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올 초에 있었던 물론 이제 신예 대회이긴 합니다만 그 신예 세계 대회인 이민배에서 결승에서 신진서 선수를 꺾고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2017 시즌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미위팅 선수. 최철환 선수가 끊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두 선수의 기풍답게 처음부터 아주 치열한 그런 싸움이 네. 되고 있는데 여기서 두 점을 움직인다면 좀 더 치열해지겠습니다만 지금은 좌변 쪽에 붙여져 있는 저 한 점 분명 대학수이기 때문에 흑이 이렇게 제압하고 싶은 느낌도 듭니다. 근데 백돌은 돌 하나고 흑돌은 이 돌이 두 개잖아요. 그리고 이 백이 흑돌을 제압하게 된다면 지금 몇 선에서 집이 나게 되는 건가요? 더 크지 않나요? 일단 여기를 움직인 자세가 네. 뭐 쉽게 타개할 수 있는 자세라면 그래도 움직인 쪽을 선택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서로 바꿔치기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두 점을 주고 또 상변을 타개를 하는군요. 쉽게 지켜두네요. 그 자리를 안 두게 된다면 흑이 움직이는 맛이 있나요? 이 젖히는 수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아, 끊을 수가 없는 건가요? 끊을 때 이제 이쪽 단수를 통해서 이렇게 두 점을 잡는 것이 있죠. 이 바둑은 일단 상비한 쪽이 어느 정도까지 집이 날지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백에게 연결을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흔하게 나오는 급소 자리죠. 저곳을 두면서 이쪽을 끊는 것을 보고 백이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내려서는 자세를 강요하는 그런 수법입니다.
안 이어주는데요. 네, 지금은 주변에 백돌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지키지 않는 의미가 좀 있겠죠. 일단 최찬원 선수가 굉장히 과감한 작전이기도 하고 네. 미히팅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우변 쪽을 쭉 밀어줬을 때 그걸 다 받아내는 최찬원 선수의 배짱도 대단하고요. 네. 지금 백의 세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네. 됐을 때 여기 백집이 다 난다면 그건 뭐 흙이 견딜 수가 없는데 지금 한 번 더 밀었습니다. 그렇게 또 갈 것 받을 수 같아요. 있나요? 이렇게 받고요. 된다면 이제 백이 이 공간을 둘러쌌을 때 이 안에서 과연 흑돌이 사는지 아니면 잡히는지 네. 그런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크게 둘러싸죠. 네. 그러니까 안쪽에서 그냥 작게 둘러싸면 흙은 뭐 이런 붙여서 뒤로 당기는 이런 정도의 끝내기를 하고 위에서 삭감을 가고 하면 흙도 좌변과 하변, 우변의 모양이 좋기 때문에 백의 일반가가 넓지 않고서는 상대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크게 넓히는 겁니다. 자,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 흙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웬만한 기사들은 여기서 선택을 하면 흙 쪽을 좀 선택을 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공격이 그만큼 어렵거든요. 지금 최철원 선수는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작전은 서로 부담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겁나죠. 네. 미팅 선수도 지금 흙의 집을 많이 만들어줬잖아요. 네. 이러고 흑도를 제압하지 못한다면은 실내로 많이 뒤처질 것 같은데요. 지금 스타지 한번 물어보죠. 어느 쪽으로 받을 건지. 뭐 최찬 선수는 계속 버티는 수입니다. 물론 이제 이수를 거의 둬야 되긴 합니다만 뭔가 여기를 활용할 때 잡는 편이 그래도 좀 득이니까 네. 잡을 수도 있었는데요. 잡는다면 백도 약간 공격을 늦췄겠죠. 아무래도 이쪽 다가설 때는 또 이쪽 이어져 있는 편이 훨씬 나으니까요. 네. 뭐 최찬원 선수는 그렇게 둘 리가 없습니다. 자, 쉬어갔습니다. 자, 초반부터 때이르게 승부처를 맞이했는데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작전을 두 선수가 들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유연한 발상 같아요. 2선으로 향했는데요. 2선 붙여서 넘어가는 것을 보는 거죠. 백이 받지 않으면 여기를 붙여서 차단할 때 이렇게 끊고 다시 여기를 끊고 이쪽을 끊어간다면 이건 백이 딱 걸리는 형태죠. 네. 그렇다고 백이 흙을 넘겨주고 작게 잡는다면은 이거는 흙이 만족을 하는 거죠. 네, 미히팅 선수도 그렇게 둘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 이수로 이제 이쪽을 붙이면 뭐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때 흙이 이제 여기를 늘면 돌파와 넘는 것이 맛보기지 않습니까? 혹은 뭐 흙이 이렇게 두고 이쪽을 붙이는 자세가 나와도 어쨌든 반은 잡지만 반은 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것은 미히팅 선수가 원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최철환 선수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최철환 선수도 다 살리러 가고 네. 미히팅 선수는 다 잡으러 갑니다. 서로 너무 떨리는데요. 네, 정말 너무 떨리는데요. 정말 프로 기사들에게서 그것도 초인류 기사일수록 좀 피하게 되는 네. 아주 극단적인 싸움이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싸움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은 어느 한쪽이 먼저 이제 피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좀 불리한 싸움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당연히 피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싸움까지 갈 때 두 선수가 모두 피하지 않은 것은 좀 놀랍습니다. 네. 기세 싸움인가요? 네, 엄청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또 우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생겼죠. 지금 여기를 찝는 수가 생겼습니다. 찝을 때 여기를 받으면 이렇게 찝어서 넘어가고요. 혹으로 받으면 여기를 끊고 잡았을 때 지금 중앙 쪽 끊는 것과 이쪽이 맛보기가 돼서 백이 곤란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백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요. 네, 백이 지켜야죠. 백은 뭐 이쪽을 잇거나 이쪽을 받아야죠. 일단 효율적인 응수를 했습니다. 네.
어차피 여기 3번을 밀었기 때문에 여기 끝낸 수가 그렇게 강렬하진 않다고 보는 거죠. 백이 여기를 이었다면 흑이 이렇게 찝어서 최소 한 집 나는 수는 남았거든요. 이쪽을 이으면 그때 끊는다면 여기가 선수가 돼도 이제는 선수로 여기를 흑이 끊기 때문에 조금만 이쪽에 흑돌이 있어도 이 한 집 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아까 보여주신 대로 흑이 먼저 찝으면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이을 때 먼저 찝으면 그때는 이제 호구 치고 빈삼각으로 두는 수가 있나요? 여기를 둘 때 좀 봐야겠네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안에서 백이 사는지 못 사는지를 봐야죠. 백이 산다면 흑이 끄는 것이 큰 의미는 없으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 애매하지만 그래도 백이 잡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젖히면 이쪽 마늘모를 두고 내려가서 네. 이거는 오히려 백이 잡히죠. 어쨌든 지금 이쪽을 이으면 흑이 선수로 끊어가서 뭔가를 활용하는 것과 이렇게 찝어서 한 집 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받은 겁니다. 이 붙인 수에 대해서 흑이 한 점을 제압을 하면 그때는 백이 여기를 내려섰을 때 흑이 좀 곤란합니다. 잡든 잇든 어쨌든 선수로 이쪽 찝고 넘어가는 수가 사라지거든요. 네. 잡아도 뭐 돌려놔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놔둬도 이젠 찝는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하고 이쪽을 잇는다거나 혹은 잇기 전에 먼저 이런 급소를 갈 수도 있고 이러면 정말 흑은 위험합니다. 자, 흑은 받을 시간이 없고요. 자, 상변으로 향해서 찔러 들어갔습니다. 이건 정말 근래 보기 드문 한방 승부거든요. 네. 와, 뭔가 좀 행마가 화려하긴 하네요. 네. 지금 최찬원 선수가 노리는 부분은 많죠. 네. 이쪽이 흑돌이 좀 오다 보면 여기 끊는 걸 통해서 뭔가 이 약점을 노리면서 그 과정에서 흑돌을 살리는 것과 지금 이쪽 끊는 단점을 통해서 뭔가를 시도하는 것 지금 여러 가지 노림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갖다 붙였고요. 이 뭔가 흐름이 이세돌 구단과 이 알파고의 대결에서 이세돌 구단도 알파고의 상변 모양을 크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타결을 했잖아요. 뭔가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납니다. 네. 어쨌든 한방 싸움이에요. 네. 최찬원 선수가 원래도 저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행마하는 것을 치열하게 상대의 돌에 붙이는 그리고 타이트한 수법을 많이 선호했었죠. 네. 최근에 알파고의 바둑을 보면 알파고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점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걸치고 상대가 날일자로 달리면 이렇게 날일자로 달리질 않아요. 이 수 자체가 느슨하다고 보는 거죠. 두면 붙여서 둡니다. 그런데 사실 붙임에 원조하면 최찬원 선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 싸움 뭔가요? 승부가 여기서 결정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네. 같네요. 지금 살아도 백이 집이 없죠. 살면 이제 흑의 좌변과 하변 이 발전성을 백이 감내하기 좀 어렵고요. 네. 잡히면 물론 흑은 그대로 돌을 거둬야 합니다. 네. 두 기사의 신장 싸움이 대단한데요. 일단 뭐 바깥쪽 탈출 자체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변 쪽의 어떤 약점을 노린다든지 혹은 중앙 쪽으로 뭔가 백의 약점을 노린다든지 아무튼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지금 딱 봤을 때는요. 흑의 눈 모양이 없잖아요. 네. 잡힐 것 같은데요. 지금 흑이 당장은 눈 모양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 네. 찌를 때 무조건 백은 끊어야죠. 네. 그럼 흑이 이제 여기를 끼우면 두 점을 잡으면 한 눈은 확보가 되니까 백이 끊어서 끝까지 버티러 올 때 당장 흑은 이제 이런 수는 보고 있는 겁니다. 단수 치고 이렇게 찝으면 뒤에 3점 정도는 떨어져요. 막으면 여기 눌러서 단수 치면 단수 쳐서
지금 제 점이 떨어졌죠. 물론 이제 백은 이렇게 키워서 다시 이 매화 육궁 형태를 치중가는 그런 네. 공격 수단이 있습니다만 한눈을 확보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이쪽 찝는 수 선수고 이 호구 치고 끊는 것과 한 집 내는 걸 본다던가 혹은 이쪽 자충을 통해서 한 집 내는 것을 본다던가 그러니까 보기보다는 흑도 탄력이 있습니다. 아, 백의 약점을 이용해서 눈 모양을 많이 만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사활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먼저 찔러가나요? 두 선수 모두 완전 지금은 내친 걸음입니다. 네. 뭐 서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은 모양이고 뭐고 없습니다. 지금 하나 밀고 덮어 씌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밀 때 아, 네. 이렇게 되면 이쪽 찌르는 수는 가능하죠. 지금 최철환 선수가 먼저 찌르지 않았는데 최철환 선수가 먼저 찌르면 그냥 백이 3점을 잡고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것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교환을 하지 않고 먼저 여기를 찌르죠. 보통은 속수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먼저 찌를 때는 백이 막아주면 무조건 살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을 때 여기를 찔러야죠. 지금도 끊는 것은 지금 이 교환이 미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하면서 네. 쉽게 좌우가 연결됩니다. 더 확실하게 해놓고 두는데요. 대신에 안에서 살 수 없다면 저수는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악수가 되는 거죠. 여기를 둘 때 지금 미이팅 선수가 당연히 이제 이쪽으로 공격을 갈 텐데 네. 이 교환은 아깝잖아요. 흑돌이 이런 곳에 올 때 건너붙이는 걸 노릴 수도 있었고 없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두는 것을 보면 최철환 선수는 무조건 살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두는 듯이 그렇게 느껴지고 반대로 미이팅 선수는 무조건 잡을 수 있다는 듯이 두고 있어요. 완전히 서로 다른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술기가 맞는 건가요? 지금 여기를 두면 일단 2점은 잡았는데 미이팅 선수가 여기를 두고 계속 잡으러 가겠죠? 그러면 결국 흑의 집은 한 집이네요. 네, 한 집입니다. 흑이 이제 여기를 선수를 하고 여기까지 선수가 되는데 이것은 뭐 백이 호구를 치든 이쪽을 꽉 이어서 받든 거의 이런 식의 형태인데 이러고 나서 여기서 흑돌이 한 집을 낼 수 있느냐 네. 이제 그런 승부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먼저 끼웁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여기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2점을 잡고 승부하려는 건가요? 지금 백이 뒤로 이을 수는 없습니다. 뒤로 이으면 그때는 여기를 잇고 나갈 때 이렇게 두면 다음에 내려서면 빅으로 살아 있잖아요. 네. 백은 젖혀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둬서 이으면 이제는 이쪽이 자충이 돼서 쉽게 살았죠. 백도 지금은 무조건 일단 한 점은 끊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찬환 선수가 저기를 끼운 의미를 찾자면 지금 상황에서 이쪽을 끊고 밀고 들어가겠다는 것인데 아, 백이 막을 때 이렇게만 선수로 네. 된다면 뭐 환상적이죠. 네. 이것은 여기 선수 안에서 쉽게 사니까요. 그래서 백도 끝까지 잡으러 가려면 지금 여기서 이 선을 틀어 막는 것은 안 됩니다. 네. 못 막으면 흑의 수가 늘어나는데요. 위쪽을 이었고요. 자, 그럼 나오면서 네, 수는 확실히 늘었죠. 네. 매화 육궁을 통해서 다시 잡으러 가나요? 지금은 일단 흑이 이 백도는 무조건 수중에 넣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그냥 뒤로 쉽게 메어가는 것은 단수 칠 때 이렇게 단수 치면 따고
딸 때 여기 두면 살았잖아요. 이건 백이 완전히 망했죠. 네. 그래서 백은 지금 잡으러 가려는 그런 공격이라면 차라리 이렇게 두고 뭐 여기를 메우거나 이쪽을 둔다든지 했을 때 여기를 잇고 잡으러 가야 합니다. 세 점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돌을 이어서 다 키워 버리고 나서 따낼 때 다시 치중 가서 공격하는 것을 택해야 돼요. 아.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미 중앙 쪽이 지금 흑의 악수를 많이 둬놨잖아요. 네. 딱 보기에는 굉장히 백 모양이 단단해 보이는데. 이제 흑돌이 여기 다 옵니다. 그러고 여기 찝는 게 선수예요. 네. 이런 데에 붙여서 이쪽에서 한 집을 낼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봐야 합니다. 네, 백이 매화육궁을 만들어 가는 데까지는 뭐 필연의 수순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이 정도의 세계적인 선수들끼리의 대결에서 이런 극단적인 싸움이 나오는 것은 네.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미팅 선수가 저렇게까지 잡으러 갈 때에는 지금 못 잡으면 완전히 바로 돌을 거둘 그런 각오를 해야죠. 지금 흑집이 한 집이 났는데 그리고 꽤 크게 났잖아요. 네. 백도브를 잡으면서 집이 났기 때문에 미팅 선수의 손에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미팅 선수가 이쪽 단수 치고 치중 가는 그런 수를 선택을 했죠. 이 수는 두지 않았을 때 바로 여기서 어떤 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흑이 여기 있는 것이 늘 선수였죠. 그러면 흑이 이쪽을 뭔가 노릴 때 그리고 백이 완벽하게 흑도를 제압하면서 잡으러 갈 때 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두는 순간 여기 끊으면 이제 한 집이 안 나니까 네. 이 수 자체가 한 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연결을 하기 전에 먼저 중앙부터 공략을 하네요. 네, 여기서 뭔가 백이 버틴다면 이제 나가는 수거든요. 버티지 못했습니다. 못 나가나요? 나간다면 어떤 변화가 그려졌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그려지는 그림이 여기를 막고 여기를 끊으면 백이 안에서 살아야죠. 네. 그때 흑이 여기를 돌파해서 나온다면 이 싸움도 어렵네요. 이 싸움도 흑이 여기 느는 것이 거의 선수라고 본다면 백도 확신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뭐 꼬부려 나올 때 이쪽을 두고 나서 끊는 걸 본다면 네. 덮어 씌우는 것과 맛보기로 했을 때 미팅 선수가 겁낼만 하죠. 그리고 나갈 때 반대쪽을 두는 건 또 어떻게 되죠? 이것은 그래도 그나마 좀 견딜만 하겠네요. 이것은 끊어도 여기를 꽉 잇고 나서 잡는 것과 이쪽 사는 것을 맛보기로 하면 좀 견딜만 합니다. 그럼 아까 보여드린 그 싸움이 미팅 선수는 잘 안 되는 싸움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대신에 이렇게 되면 여기 돌리는 것이 선수죠. 이게 다 선수고 이곳을 받으면 여기 찝는 것이 흑의 권리라서요. 찝을 때 이렇게 받는 게 있네요. 그럼 패가 되겠네요. 지금 먹여치고 이렇게 단수 치면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가 되는 흑테마가 패가 되네요. 그리고 흑은 여기를 살리는 게 지금 이렇게 두는 것보다 이렇게 단수 쳐서 들 수가 있죠. 그럼 패를 이기기만 하면 지금 여기는 백집보다 흑집이 더 많이 났습니다. 상변에서. 네. 결국 패인가요? 네, 뭐 서로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건 흙이 좋겠죠. 아무래도 흙은 자체 팩감이 일단 몇 개나 있고 백이 뭐 완전히 상대를 부러뜨릴 수 있는 그런 팩감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진행이라면 최철원 선수가 좋아 보입니다. 일단 최철원 선수 뭐 이 극단적인 싸움에서 뭐 완벽한 수익기를 보여주면서 지금 흑도를 패로 그것도 집을 굉장히 넓게 만들면서 패 형태로 유도하는 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형태에서 패를 만들었습니다. 성공을 거뒀다고 봐야 될까요? 네, 무조건 성공이죠. 다른 곳에 백이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팩감이 흑이 자체 팩감보다 많다면 실패지만 지금 그런 장면이 전혀 아니잖아요. 네. 지금 백이 팩감을 사용할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백이 뭐 이런 곳에 연타 정도로 갈 것 같은데 그 정도라면 이 상변을 전부 파괴한 흑의 성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백이 약간 부족하죠. 지금 저런 곳을 잡을 때도 백이 연결을 해야 되니까요. 백은 지금까지는 정말 집으로 득본 것 하나 없이 네. 패를 시작해야 되니까 이건 최철원 선수가 좋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집이 지금 아주 기분 좋아요. 몇 집이 난 네. 건가요? 지금 이곳에서 6개를 따냈죠. 네. 6개를 따내고 지금 7집이 났습니다. 그럼 13집에 여기를 따낸 것도 뭐 팩감으로 사용한다면 최소 14집. 여기까지 15집. 지금 백의 이 넓은 모양에서 15집을 대고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팩감으로 이 101점을 끊어 잡는 것도 다 팩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쪽 부근이요. 네. 뭐 이쪽도 팩감이 되죠. 그러면서 또 이득을 보겠고요. 이쪽은 약간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흙이 여기를 젖혔을 때는 오히려 약간 악수 교환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 하는 게 득인지 안 하는 게 득인지 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팩감으로 쓰기 약간 아까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 뭐 팩감을 사용할 그런 자리가 된다면 그때는 뭐 그렇게까지 아까운 팩감은 아니고 그냥 단지 패를 해소하는 시점에서 이 교환을 하고 해소할지 아니면 그냥 해소할지 이제 네. 그럴 때는 조금 애매합니다. 자, 대마가 걸려 있는 펜데요. 저 팩감까지는 받고 싶죠. 아, 이 정도도 큰가요? 지금 이렇게 2점이 잡히면 네. 그냥 뒤로 넘겨주면 되잖아요. 되긴 되는데 네. 이런 거죠. 이것보다 다음 베개 팩감 더 작습니다. 아, 흙은 자체 팩감 몇 번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다음 베개 팩감은 이것보단 작으니까 일단은 받고 보는 거죠. 그 팩감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보통 팩감 사용할 때는 좀 손해를 보면서 사용하게 되잖아요. 네. 패를 이기기 위해서. 저 팩감은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렇게 먹여쳐서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끝내기로 따냈다면 백은 당연히 뒤로 맞거나 손을 빼야 되는데 지금은 이 대마 사활이 걸린 패를 하는 과정이니까 백이 먹여칠 수밖에 없고 이런 곳을 팩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습니다. 자체 팩감을 보면 이제 백은 여기 하나가 있죠. 이러고 따낼 수 있습니다. 그럼 흑은 여기를 사용한다고 쳤을 때 하나, 둘, 셋, 넷, 네 팩감은 뭐 확실하고 여차하면 이제 여기 5, 네. 이런 부분은 이제 팩감을 사용할 수는 없죠.
다음에 백이 나가는 게 생기니까요. 중앙 찌르는 팩감은 안 됐나요? 이것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되겠네요. 한 6개 정도는 확실히 팩감이 나오기 때문에 네. 백은 여기서 뭐 이런 단수 친다든지 이런 팩감은 흙이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미팅 선수도 어차피 지금 이런 곳을 사용해봤자 의미가 없죠. 이 수는 약간 자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끊어서 둘 수 있는 자리를 없앴기 때문에 악수인데 네. 흙은 악수가 아닌 팩감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다른 곳부터 사용을 합니다. 네. 어차피 결국은 저곳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귀는 한 번 받아주면 계속 받아줘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폐를 해소해야 되나요? 아니면 받아줘야 되나요? 물론 이제 팩감을 좀 계산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네. 최철원 선수가 이렇게 막아서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예 지금 해소하는 이만 못하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은 계속해서 팩감이 많이 나오니까 네. 이거는 좀 견디기 어려운데요. 최철원 선수가 만약 팩감을 받는다면 이렇게 받고 나서 팩감을 사용하다가 한 이쯤에서 이제 손 빼는 건 가능하겠죠. 그럼 아까 전에 처음에 손을 빼서 여기를 젖힘으로 연타를 당하는 것보다는 좀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애초에 미팅 선수가 이 좌상 쪽에 끄는 팩감보다 이게 흙이 더 이득이라는 건가요? 네, 지금 최철원 선수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대공방전 어떻게 될까요? 2017 중국 갑조리그 8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